네, 안녕하십니까. 동물권단체 하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길고양이라는 거는 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길고양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저희가 부르고 있지만 처음부터 길에서 살던 고양이들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키우다가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이사를 한다든가 쇠증이 났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길에 버려진 존재들이고, 그 고양이들이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양이들이 많아진 게 바로 길고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는 길고양이를 함부로 만지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고양이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함부로 던져준다든가, 단순하게 인심 쓰듯이 그렇게 하는 행동은 좀 고양이에게는 이제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리 없이 단순하게 고기를 준다든가 기름기 있는 음식을 줄 경우에는 신장에 위해를 가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되고, 고양이 사료에는 고양이가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고양이 사료하고 반드시 물을 공급해 주시면 고양이의 삶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이와 사람의 공존을 위해서 TNR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전화를 해서 고양이 TNR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 연결된 포획업체에서 나와서 고양이를 포획을 해서 가까운 지자체 연결된 병원으로 데려가서 중성화를 시킨 뒤에 원래 포획했던 장소에 방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TNR을 요청을 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은 TNR 한 이후에 고양이가 잘 생존하고 있는지 관리와 모니터링을 꼭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고양이 TNR은 모든 고양이에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임신묘라든가 아니면 출산을 해서 고양이가 출산을 하면 새끼들에게 수유기간이 보통은 2개월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출산하고 2개월 동안은 출산묘를 포획을 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 생후 6개월 미만의 고양이는 중성하기에는 아직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생후 6개월 미만의 고양이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으면 그 영역을 떠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고양이가 살고 있던 서식처가 무너진다면 고양이의 삶의 터전이 갑자기 사라져버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습성상 위험에 노출이 된다든가 아니면 철거 소음이라든가 공사 소리에 오히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철거할 경우에 매몰되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는 먹이를 공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굶어 죽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세요.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면 고양이들은 삶의 터전을 잃기 때문에 반드시 이주 방사가 필요합니다. 이주 방사는 이미 건물이 무너진 다음에 하는 거는 늦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되기 전에 고양이에 대해서 개체수 조절을 하고, 개체수 조절이 된 고양이들을 인근 지역으로 해서 이주 방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인근 주민, 건설, 재개발에 따른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을 예방을 하고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건설사는 동물을 위해가 당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기 전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몇 월 며칠 날 공사가 진행이 된다는 것을 통보를 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그 지자체의 동물보호과랑 협력을 같이 해서 이주 방사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게 고양이 안전에 제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재원, 중성화 수술비라든가 아니면 이주해서 입양을 가게끔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재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2018년도에) 서울시의 이제 한 시민이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곳에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로 인해서 고통받는 동물들, 그러니까 길고양이들을 보호해달라는 제안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시작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이런 시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공문장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 법 개정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동물보호단체와 협의를 해서 고양이의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법조항을 넣어서 올해 2020년 1월부터는 이제 이 부분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이게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된 것보다는 이제 권고조항이라든가 할 수 있다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캣맘이나 캣데디들은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사람을 지칭해서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고양이에 대한,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따뜻한 시선을 주거나 아니면 격려가 필요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나 아닌 다른 생명에 대해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봐주는 것만으로도 고양이와 캣맘 캣데디들을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고양이를 이제는 동네 고양이라고 좀 바꾸고 싶어요. 우리 동네 마을 사람들끼리 이제 한 지역에 살면서 서로 정도 나누고 서로의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영역동물인 고양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마을에서 떠나지 않고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동네 고양이로 인정을 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인정해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명으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갑자기 동물 생명이 중요하다, 존중받아야 된다 한다고 일시적인 내용으로 해서는 우리가 지금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동물 생명에 대한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